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가 쓴 책이 뒤에 있는 월가의 영웅들인데요. 월가의 영웅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피터 린치의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책이에요. 피터 린치가 누구냐? 당시 세계 최대 펀드였었던 마젤란 펀드를 13년 동안 운영하면서 연평균 29% 수익률을 낸 사람이에요. 단 한 해도 손실이 난 적이 없었는데 어떤 해가 있었냐면 하루 만에 다우존스 지수가 22.6%가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1987년 검은 월요일, 되게 유명한 날이죠. 그게 있었던 해에도 수익을 냈어요. 전설적인 투자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설적인 투자자로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를 꼽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피터 린치가 13년이 아니라 그 이상 투자를 했다면은 버핏처럼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피터 린치 하면은 특히 투자자들한테 텐베거, 십루타 투자법으로 유명하죠. 워렌 버핏도 지지 않는 투자를 좋아하지만 피터 린치도 투자를 하면서 지지 않으면서 높은 수익률을 내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저는 워렌 버핏 책과 피터 린치 책을 추천합니다. 피터 린치의 모든 비법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십루타를 칠 수 있을지 힌트를 몇 가지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투자와 도박부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것을 사면 도박이라 그러고 안전한 것을 사면 투자라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위험하고 안전한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투자를 망해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급등하면은 사람들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하니까 올라가는 주식을 사면 안전하다라 느낍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망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채권 하면 안전하다라고 인식을 해요. 반대로 주가가 오르지 않거나 내려가고 있으면은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지금 내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내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도 안전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면 손실 나죠. 채권도 부도가 날 수 있죠. 국채도 부도가 날 수 있는 거고 지방채도 부도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장기채를 사면은 큰 손실이 나기도 합니다. 장기채를 사서 50% 이상 손실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반면에 위험하다라 생각했던 하락하던 주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클을 만나서 상승할 수도 있겠죠. 위험하다 생각했던 작은 회사가 주가가 올라서 크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주식 투자를 하면은 이례적인 보상을 받는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피터 린치가 투자를 뭐라 말했냐면 승률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도박이다 이렇게 비유했거든요. 세븐포크로 비유하더라고요. 7장을 받고 4장이 오픈된 상태죠. 여기서 나머지 3장을 이제 하나씩 오픈을 하는데 하나씩 오픈할 때마다 확률이 올라가죠. 주식 투자도 승률을 조금씩 올려가야 잃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 사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인데 1987년 검은 월요일이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22.6%가 무너졌어요. 피터 린치도 그렇고 주변의 월가 전문가도 이거를 예상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크게 하락했죠. 지수는 연 9%씩 오른다고 하는데 그렇게 간 적을 본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경제 예측보다는 산업 데이터를 보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라 말을 해요. 그만큼 경제라는 거는 변수도 많고 예상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 위기가 터지면은 다음에는 또 다른 이유로 터져요. 대표적으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부동산과 이를 담보로 한 모기지 채권들 CDS 스왑을 걸었던 걸로 인해서 터졌던 거죠.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로 터졌습니다. 아무리 부동산에 대해서 대비를 잘해봤자 결국에는 코로나로 터지고 다음번 경제 위기는 뭐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예상해서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팔면 돈을 엄청 벌겠지라 생각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뉴스를 보고 소식을 듣지만 내가 어떤 주식을 사서 돈을 버는 것과는 또 다른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피터 린치는 언제 주식을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느냐의 힌트를 아무것도 안 줬냐? 그게 아니죠. 칵테일 파티 이론이라는 걸 줬어요. 본인이 칵테일 파티에 가서 딱 앉아있는데 직업이 뭡니까? 이랬을 때 저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별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간대요. 그러면 이때가 대중들이 주식에 관심이 없을 때니까 주식을 사야 될 시기다 이거고, 몇 단계가 있는데 펀드 매니저다라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하면은 주식이 오르는 시기, 사람들이 와서 계속 이야기를 끊임없이 걸고 모이기 시작하면 이제 2단계, 3단계는 내가 치과 의사인데 당신 펀드 매니저한테 좋은 주식 알려줄 테니까 이거 사쇼. 아니면은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내가 주식 뭘 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런 주식을 사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일반인들이 펀드 매니저한테 주식 투자를 가르쳐줄 때, 그때가 주식을 팔아야 될 시기라는 거죠. 저는 이걸 응용해서 스타벅스 이론이라 말하고 싶은데요. 스타벅스에 가서 옆 테이블에서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7번 들었다. 그러면 저 주식 팔아야 됩니다. 이때는 진짜 누구나 다 주식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일주일 동안 스타벅스에 갔는데 한 번도 옆에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직장에서 나 빼고 주식하는 사람이 없다.
이때는 주식을 사도 되는 시기입니다.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사는 사람이 많아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으니까 사는 사람도 없겠죠. 사람들의 관심이 끝까지 올라간 상태에서는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겠죠. 세 번째는 개인 투자자가 펀드 매니저보다 유리한 점도 말을 했어요.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투자를 해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D램 가격, 리튬 가격, 테슬라 가격, 신조선가 가격, 유가 이런 것들은 애널리스트들이 편집증이 있을 정도로 데이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정보를 계속 알려줘요. 개인이 정보에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더 빨리 캐치할 수 있겠죠. 현직에 근무한다면은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보들은 주가가 바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도 모르고 대중들도 모르기 때문에 반년 뒤나 1년 뒤에 오르는 경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전에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음극재 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 관심 없었죠.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강산을 발견했다라는 뉴스가 2020년 그때 가을에 나왔었는데 주가가 별로 움직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뒤에 주가가 갑자기 올라왔었거든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때 주식을 샀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겠죠. 전문직이 아니어도 주변에 투자 기회는 많아요. 식료품이라던가 여행, 쇼핑, 엔터, 컨텐츠, 의류 이거는 그냥 전 국민이 전문가입니다. 라면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보다 일반 개인이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난 주식에 대해서 정보가 느려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심루타를 찾는 법입니다. 예전에 궤양약 타가메트라는 게 있었는데요.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사서 먹어야 돼요. 기존 고객은 계속 사서 먹겠죠. 신규 고객들도 계속 유입이 되면서 판매량이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 기업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겠죠. 이런 주식은 사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1977년 7.5달러 하던 주가가 1987년 72달러까지 가요. 텐베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약을 처방했던 의사들은 이 회사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의사들은 어떤 주식을 샀느냐? 석유주를 샀습니다. 주식 전문가들이 타가메트를 몰랐어요. 석유가 당시 주 관심사다 보니까 의사들한테 석유 주식 사세요 이렇게 중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타가메트라는 주식을 안 사고 석유 주식을 사다가 돈을 못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럼 심루타를 찾는 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경기 변화를 감지해야 됩니다. 사이클이 있는 업종들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이클 상승 시기를 잘 맞춰서 타면 돈을 벌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지금 사이클이 바닥인 것들, 반도체가 있죠. 반도체가 사이클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돈을 벌 수 있겠죠. 대한민국 주식들은 사이클을 가진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대형주 말고 소형주입니다. 특히 고성장주가 있어요. 1년에 매출이 연 20%에서 25% 정도씩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은 10에서 40루타 칠 수 있다. 잘하면 200루타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피터 린치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성장 업종에만 고성장 주식이 있는 게 아니고 성장하지 않는 업종에도 고성장하는 주식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들은 남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싸게 사서 돈을 더 벌 수 있겠죠. 소형주, 고성장주에 투자할 때 문제점은 현금이 부족한 기업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기업도 실적에 따라서 부침이 있잖아요. 이럴 때 현금이 없으면 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고위험주에 투자해서 10배를 버는 걸 말해줬는데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이거는 경기순환주라던가 회생주를 얘기했었어요. 특히 회생주. 크라이슬러로 5년 만에 15배를 벌었습니다. 로키드 같은 경우는 당시에 1달러였는데 60달러까지 올라갔죠. 60배가 됐습니다. 이거는 못 샀다 그래요. 크라이슬러라든가 로키드 같은 경우는 구제금융의 운명이 걸렸죠. 이거는 구제금융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홀짝을 거는 거잖아요. 만약에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벌긴 벌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정보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월가의 영웅 책에는 피터 린치 투자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문제는 이 책을 읽어도 많은 사람들이 피터 린치 투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생활 속의 주식 그래 근데 뭘 사야 돼?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고성장하는 소형주? 그치 그거 사면 10배 버는 거지. 그런데 뭘 사야 돼? 적용을 못합니다. 어떻게 견뎌야 돼? 이것도 몰라요. 오랫동안 기다리라고 하는데 못 기다리고 결국 팔아버리죠. 결국 나중에 팔고 나서 보니까 주가가 쫙 올라가 있죠. 책을 읽어도 투자에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읽고 전설들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정말 더 중요하다. 그래서 독서모임을 만들었던 겁니다. 1시간 책을 읽고 1시간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지혜를 공유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뿐만 아니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지혜까지 같이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혼자 읽는 게 힘든 사람들은 독서모임 이런 데 나가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성공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은데 무엇부터 할지 모를 때 저는 책부터 제대로 읽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지혜가 떠오르면은 그거를 실천하세요. 그게 성공하는 지름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강의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책을 근간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지혜를 뽑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더보기에 링크 놨으니까요. 독서 모임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